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12월 넷째 주 수급관심주 소개 영상입니다. 후보리스트 종목은 총 7개였는데요. 그 중에서 3개로 압축했고요. 속도를 빠르게 해서 들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유한양행입니다. 여기 동그라미 친 7월 24일 첫 진단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4번의 진단을 했었고요. 결론은 유한양행은 올해부터 잘 봐야 한다는 것이었죠. 최근 고점이라면 지난 9월이었는데요. 당시 상승했었던 이유는 얀센의 이중 항암체인 아미반 탐압과 유한양행의 차세대 폐암 신약인 레이저티닙, 레티브로 적을게요. 레이저티닙이 병용 투여 임상으로는 처음 발표된 케이스인데 초기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종양학회에서 발표된 데이터가 유효성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얀센의 경우에는 2023년까지 FDA 신약 허가 신청을 목표로 하는 10개의 유망 파이프라인에 레이저티닙을 포함해 놓은 상황인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올해 실적에서만 유한양행은 마일스톤으로만 1,000억 원 이상이 유입되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미 2분기에 3,500만 달러 수취했죠? 이번 4분기에 6,500만 달러 수령 예정에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일스톤이 뭐 때문에 받을 수 있었냐면 바로 레이저티닙 덕분입니다. 향후 시간이 지나면서 상업화 가능성이 점점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한 레이저티닙 말고도 또 뭐 있죠? 작년에 8억 7천만 달러의 기술 수출된 치료제인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치료제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기대할 요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장 모멘텀도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네오이뮨텍 최대 주주는 제넥신인데 유한양행도 보유하고 있잖아요. 11.4%. 유한양행 좀 자세히 아시는 분들만 좀 아시겠지만 유한양행은요. 바이오 상장, 비상장 업체에 엄청 많이 투자해놨습니다. 전자공시 시스템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유한양행이 여기에도 투자했어? 여기에도? 이 정도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시려는 분들은 전자공시 시스템 들어가셔서 유한양행이 어떤 기업에 좀 이렇게 투자를 해놨나 보시는 것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anyway, 네오이뮨텍이 지난 7월 30일을 상장 예비심사 청구했는데 아직 예심 결과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르면 올해 안에 승인 여부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다리는 상황이죠. 두 번째는 네오이뮨텍 말고도 30%를 보유한 메디오젠, 또 세 번째 기업으로는 메디오젠의 2대 주주이자 유한양행이 장부가 60억 원 보유하고 있는 GI-이노베이션 역시 내년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도 참고해야겠습니다. 수급과 흐름을 보시면 거래량 아래요. 빨강색 기관 올해 내내 매도했어요. 그러다가 12월부터는 좀 입지를 하는 모습이고 외국인도 12월 들어서는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 주가도 보시면 지금 정배열이잖아요. 근데 본격적인 정배열은 12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거죠. 12월 넷째 주의 흐름이 여기 12월 7일 날도 장대양봉 뽑고 좀 행보시게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와서 12월 18일 금요일도 장대양봉 뽑았는데 혹시나 5일선과의 괴리를 좀 생기다 보니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는 것 아니야? 뭐 이런 생각 해볼 순 있는데 그쵸?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미
장중 기준으로는 9월 21일이 유한양행의 신고가지만 종가 기준으로 보면 12월 18일 종가인 72,300원이 종가 기준으로는 올해 신고가예요. 그리고 이때 12월 초에 장대 양봉을 보였을 때보다 지금의 흐름 수급이 더 좋아진 상황인 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수급 관심주로 뽑았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국민연금은 지난 11월 30일 기준으로 11.47%를 보유 중에 있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할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주만 놓고 보는 수급 관심주로 뽑은 1차 목표가는 77,100원을 제시하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 및 비중 축소를 고려할 가격은 종가상 69,400원을 강하게 지켜지지 못할 시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거래량 아래 보시면 이처럼 12월 전후부터 외국인의 지분이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한솔테크닉스입니다. 기업부터 좀 살펴볼게요. 한솔그룹에 속한 계열 회사예요. 1993년 삼성그룹에서 한솔그룹이 분리되었고 지금의 사명은 2010년에 변경되었습니다. 상장은 오래됐어요. 한솔테크닉스 1900 손에 손잡고 1988년에 상장되었죠. 한솔테크닉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신 분 계신가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자마자 기업 소개 영상이 팝업으로 뜨는데 신선하기도 하고 좋더라고요. 내용도 좋고. 회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한번 들어가셔서 보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기업 소개 영상이. 지금 노란색 테두리는 뭐냐면 국내 연구소 및 사업장인데 여기 내용만 좀 보셔도 한솔테크닉스가 이와 같은 기업이구나 라는 감은 좀 올 거예요. 전기전자, LCD, LED, 태양광, 전장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 테두리 자료를 보시면요.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매출량을 제품과 상품으로 나눴을 때 제품 쪽에서 전자부품 쪽에 파워보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은 스마트폰, 솔라 모듈, 태양광 쪽도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그쵸? 쉽게 생각하시면 글로벌 스마트폰, 또 TV 시장의 분위기가 요즘 핫하잖아요. 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을 보시면 여기 검정색 테두리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작년 대비 모두 개선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분기별 실적도 최근에 좋아요. 2분기 예상치 상회했었죠. 3분기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었죠. TV 시장 호조에 따라서 조금 전 살펴봤었던 가장 큰 비중이 뭐죠? 파워보드였잖아요. 파워보드 사업 부분의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고 LED 소재 부분의 적자폭이 축소되면서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재고 조정 영향 등으로 일시적인 수익성이 둔화될 수 있겠지만 2분기부터 베트남 호치민 법인에서 시작된 LCD TV 모듈 제조 사업의 매출이 매분기 급증함에 따라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개선세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또한 태양광 모듈 부분의 실적 개선 역시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수급 흐름을 보면요. 거래량 아래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파란색 외국인이 지분이 좀 단기에 급격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외국인 비중은 18일 금요일 기준으로 14.34%인 것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주봉을 보시면
보세요. 이미 체크해 놨지만 7월 하반기 들어서 갈색 이평선 200MA 200주 이평선이 지속 부담되어 왔었어요. 그쵸? 근데 12월 들어서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상승이 시작되면서 거래량도 터지기 시작했고, 또 12월 셋째 주에는 부담이 되는 게 아니고 종가상 그동안 부담이 되어 왔던 갈색 200MA를 돌파해서 안착한 모습이, 올라선 모습이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번 주만 놓고 보는 1차 목표가는 1800원을 제시하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 및 비중 축소를 고려할 가격은 종가상 9660원을 강하게 지켜지지 못할 시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세 번째 기업은 LS 일렉트릭입니다. LS 일렉트릭. 아직까지도 LS 일렉트릭이라는 사명이 좀 낯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원래 사명은 뭐였죠? 바로 LS 산전이었죠. 아, 그랬구나. 아, 맞다. 뭐 이런 분 계실 텐데, 올해 3월 주총에서 LS 일렉트릭으로 변경했죠. LS 산전에서. 산전 하면 좀 이미지가요. 산업용 전기. 또 자동화 분야에만 국한되어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스마트 에너지 친환경 쪽 사업 영역을 늘리자는 차원에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매출 비중을 보시면요. 여기 전력 비중이 거의 80%에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비중. 근데 전력에 어떤 게 들어가냐면요. 여기를 보면은 전력 송배전 확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관련된 태양광 모듈, 또 인버터 판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 또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등이 여기 전력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동화 한 20% 차지하는데, 자동화의 주요 고객들은 어디냐면요. 자동차, 전자, 반도체, 수자원 공사, 에너지 효율 전문 기업 등입니다. 이것만 보면 좀 약간 좀 애매한데, 그쵸? 그래서 주요 고객사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올해 실적을 보시면 매출은 작년보다는 좀 늘었어요. 근데 영업이익, 순이익은 작년 대비해서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최근 3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하회했었지만 4분기에는 베트남 등 해외 매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자동화는 일본 부품 대체 효과로 반도체, 자동차 등의 신규 시장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또한 태양광, 전기차 부품 등의 매출이 3분기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점 역시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지금 보시는 녹색 테두리 자료는 뭐냐면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10대 대표 과제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LS 일렉트릭과 사업부와 연관된 점을 봤을 때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분야에서의 모멘텀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한국전력 영상에서 처음 말씀드렸던 뭐죠? RE100, 리뉴어블 에너지 100 도입과 관련해서 이제 향후 태양광 발전 시스템 이용 기업이 증가할 수 있겠고, 국내 데이터 센터, 또 2차전지 투자 확대 등으로 전력 인프라 매출 증가 또한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LS 일렉트릭의 제품 점유율이 60% 이상 추정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것 같고요. 또한 LS 메탈의 베트남 공장 가동에 따른 매출 확대, 큰 그림에서는
대기업 및 한국전력의 구조적인 설비 투자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것에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수급 및 흐름을 살펴보면요.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10월부터 매도하던 기관이 12월 들어서 매수로 이렇게 돌아섰잖아요. 빨강색이. 근데 매수로 전환된 타이밍이 이평선을 봤을 때 이평선이 수렴한 곳에서 기관이 매수로 돌린 점이 눈여겨볼 만하다는 거고요. 또 이평선이 수렴한 곳에서 상승으로 돌릴 때 이처럼 거래가 터진 것도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때가 외국인 기관이 다 함께 들어왔었던 곳이었죠. 그래서 최근 상승이 시작된 곳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들어왔다는 것, 이게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라는 거죠. 또 파랑색, 올해 3월부터 매도하던 파랑색 외국인도 11월부터는 좀 매도를 멈추고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일별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 기관 모두 수급 견조합니다. 특히 연기금 쪽 8거래일째 매수하고 있는 것도 눈에 들어오고요. 국민연금은 9월 29일 기준으로 13.41% 보유하고 있고 외국인은 현재 14.24% 보유 중이고요. 신형자산운용은 7월 28일 기준으로 5.15%를 보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올해 실적 조금 주춤하지만 작년, 재작년 모두 주당 1,200원의 배당을 준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만 놓고 보는 1차 목표가는 65,000원 제시하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 및 비중 축소를 고려할 가격은 종가상 57,000원을 강하게 지켜지지 못할 시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12월 넷째 주 수급관심주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간점검 영상은 수요일 장중에 올리고요. 최종 리뷰 영상은 토요일 낮 12시에 업로드 됩니다. 참고로 수급관심주 선정에 앞서서 제가 매주 수급관심주 한 3개는 최소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후보 리스트 종목을 미리 뽑아요. 근데 후보 리스트 종목 영상은 멤버십 등급 중에 보좌관 절친, 가족에 가입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12시경에 후보 리스트 종목 영상 올리고 있죠. 절친 가족분들만 볼 수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